33,500mAh 20W 18W PD 충전에 태양광 충전까지 되는 보조 배터리가 $53, 한국 돈으로 61,000원이네. 그런데 $99짜리 한국 마켓에서는 129,000원짜리 5W 1460mAh 보조 배터리를 구매해봤어요. 저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쓰죠. 그래서 케이스도 같이 구매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24,000원이네요. 실제로 써보고 충전, 방전 미친듯이 해본 실사용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기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호환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지원해주지 않죠. 단지 치 방식 충전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제가 아이폰 12 없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완전한 충전, 방전만을 알 수 있으며 케이스가 따로 있어야 부착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따라서 리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폰 12 계열이 아닌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제품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기 자체만 두고 보죠. 완전 방전 상태에서 충전을 진행하면 충전 단자 왼편에 있는 표시등에 노란색 등이 잠시 켜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꺼지죠.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아이폰 12가 없으면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충이 된 후에도 녹색불이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꺼질 뿐이죠. 확실히 충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용량이 작아서 완충까지 1시간 10분여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0W 고속 충전기 사용 시에 말이죠. 그 이외에 이 기기 자체만으로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능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기는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까지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플 정품 맥세이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케이스죠. 좋습니다. 자력은 아이폰 12 시리즈 못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정말 1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폰 12의 경우는 충전 잔량과 완충 조절 옵션 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있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수치에 이르를 순 있는 건지 말이죠. 좋아요. 12에만 호환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충전 성능만 봅시다. 충전 실험을 직접 진행해 봤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폰을 완전히 방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완충시켰죠. 그리고 충전이 시작되고 전원이 켜진 후 온전한 실험을 위해 에어플레인 모드로 전환해서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좀 뜨겁더라고요. 5W 충전인데도 발열이 장난이 아닙니다. 결과는 충격적이네요. 충전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완충되어 있었던 보조 배터리의 전원은 이제 0%가 되었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충전 잔량은 13%네요. 자, 진정하시고요. 이 결과는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발열을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실내 시원한 곳에서 충전을 시도해봤습니다. 잔량 0%에서 시작한 전원은 37% 언저리에서 끝났죠. 충전된 용량을 단순 산술식으로 계산해보면 1468mAh 정도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알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 대략적인 느낌만 보고 갑시다. 이 정도 전력량이면 영화 한 편 정도 보고 두 번째 편 중간쯤 끊어질 정도의 배터리이고 3-4시간 정도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충전량입니다. 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이폰 12가 아닌 폰의 경우 이 보조 배터리의 역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보조 배터리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충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은 이 아이폰이 최소한 방전되지는 않겠죠. 충전이 진행되었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충전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은 배터리 걱정은 없지만 보조 배터리의 전원이 바닥난 다음 순간엔 또다시 방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확실히 아이폰 11 이하 치 방식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배터리는 13만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기 매우 어렵죠. 자, 호환이 안 되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테스트를 했으니 이제 정식적으로 지원이 되는 아이폰 12 프로로 진행을 해봐야겠죠. 실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방전된 아이폰 12 프로 한 대와 완충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한 개를 준비해줍니다. 그냥 착 붙여주면 한참 후에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뜹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전원이 켜지죠. 그리고 한참 동안 충전을 계속합니다. 대략 30분쯤 지나서 확인해보니 22%가 충전되어 있네요. 온도는 따뜻한 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오르는
느낌이긴 한데 하지만 아이폰 11 프로 맥스 충전할 때보다는 덜합니다. 소실되는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겠죠. 집에 에어컨은 대충 25도 정도에 맞춰져 있어서 쾌적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대략 63% 정도에서 멈췄네요. 중간중간 궁금해서 자꾸 켜보게 되었는데 통신을 제한하고 중간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75%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이 실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아이폰 프로 맥스 대비 70% 수준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은 용량이 충전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퍼센트 대비 충전된 용량을 보면 1775mAh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역시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300mAh 가까이 더 충전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성비 면에서 극저점을 찍는 것은 변하지 않는 포인트였습니다. 기타 다른 제품들은 중간에 소실되는 에너지가 있기에 기계적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이 제품은 가성비가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집니다. 폰을 자주 쓰는 사람이면 아침에 충전기에서 폰 뽑아가지고 나와서 해 떨어질 때쯤 배터리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들 하루를 넘길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병이 될 순 있겠지만 그 정도의 희소한 편의성을 위해서 129,000원을 투자하기엔 무리로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반품을 하려 합니다. 갖고 있으면 의미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애플이기에 저는 애플 제품은 웬만해서는 중고 판매나 반품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만큼은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면 저는 야외 활동이 많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며 언제나 충전이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제 휴대폰이 아이폰 12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이죠. 효율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품합니다. 애플 제품 반품은 처음이군요. 안녕, 잘가.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여기까지 정보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꼼빡. 기왕 배터리 리뷰 시작한 거 큰놈 하나 리뷰해보려 합니다. 요즘 캠핑에 빠져서 배터리가 필요했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